1942년 6월 4일 북태평양의 미군 요충지 미드웨이 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일본 해군은 오전 10시 반경부터 오후 5시까지 항공모함 4척이 대파당했는데 이 항모들은 제1항공함대 항모 6척 중 일본이 미드웨이에 참가시킨 주력 항모들로 바로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였습니다. 채널 홈페이지에 가셔서 일본 4항모 피격 재생 목록을 보시면 항모 4척의 폭격 장면에 대해 모두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일본 항모 4척의 피격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주력으로 쓰던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는 취역하던 1937년에는 최신형이었으나 그 후 항공기술이 급격히 발전해서 진주만 기습이 터지던 1941년 12월에는 이미 시대에 뒤진 기체가 되었고 데버스테이터를 상공에서 요격할 일본의 제로 전투기 혹은 일본의 주력 뇌격기인 97식 함상 공격기보다도 훨씬 성능이 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군이 가진 항공 어뢰조차 어뢰 스캔들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 뇌격대가 일본 항모를 공격할 때 전투기 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는 총 41기가 출격했으나 어뢰는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41기 중 6기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일본 항모에 큰 피해를 준 것은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로부터의 폭탄이어서 항모의 흘수선 아래에 구멍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세로 일본 항모 4척이 불타고 있었지만 단시간에 침몰하는 것은 면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히류에 대한 폭격과 관련 내용에 이어 이 영상에서는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모 4척 중 마지막으로 피격된 히류도 기관에는 손상이 없어서 2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퇴각하고 있었고 소화 작업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히류 근방에도 구축함 등 호위함들이 포진해 있었고 앞서서 북서쪽으로 퇴각하는 함들 중에 이제 기함이 된 경순양함 나가라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기동부대 지휘관 나그모 주이치 중장과 제1항공함대 참모장 쿠사카 류노스케 소장도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히류의 피폭과 관련해 쿠사카 참모장의 증언이 후에 전해오는데 당시 나가라와 히류와의 거리가 멀어서 직접 히류가 당하는 것은 못 본 모양입니다. 쿠사카 참모장은 히류가 피폭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나락의 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고 망연자실이라는 말로 그때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항공함대 항공 갑참모 겐다미노루 중자도 당시 히류의 피격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는 말을 회고록에서 전했습니다. 당시 미군 항모가 3척이라는 첩보를 가지고 있던 일본군 사령부는 히류가 자기들 생각대로 미 항모 2척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해도 한 척이 더 남아있고 미드웨이 섬에 미군 항공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공권이 미군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 사령장관은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공력으로 미 항모를 공격할 수단은 이제 없었지만 나구모 사령장관은 항모부대를 이끌기 전에 수레전 전문가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수상한 부대를 동원해 야습으로 미 항모를 공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나구모 제독은 히류의 피폭으로 한 줄기 희망마저 없어졌고 그야말로 패전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고 참모들에게 야전을 제안하는 모습이 당당한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모습이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나구모와 같이 있었던 요시오카 타다카즈 제1항공함대 항공 을참모 요시오카 참모는 주위의 수뇌부의 야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나구모 제독의 모습에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을 느꼈고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미드웨이 해전 패전의 원인을 나구모 사령장관 한 사람에게만 돌리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구모 장관의 야전 제안은 미군에 대한 전투 의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패전의 책임감으로부터 나온 강박관념의 일종이었다고 일본 기록은 전합니다. 여기서 야전 결행을 주장한 사람은 나구모 장관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1항공함대 수석참모였던 오이시 타모츠 중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전투는 일본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실상의 미 항모부대 기함이 된 스프론스 제독의 엔터프라이즈, 플래처 제독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스프론스 제독은 6월 4일 저녁부터의 미 항모부대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일본 항모 4척을 대파시켜 엄청난 전과를 거두었지만 이 영상 초반에 살펴본 대로 뇌격기 편대는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고 급강화 폭격기 편대도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가능성은 적지만 일본 항모가 한 척 더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했고 이미 하루 전인 6월 3일에 발견되었던 일본 상륙부대와 호위함 부대가 미드웨이 섬 공격을 포기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프런스 제독은 어떤 일이 또 닥칠지 모를 6월 5일을 위해 전력을 최대한 아끼고 조종사 및 수병들에게 휴식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런스 제독은 착함이 완료되자마자 자정까지 항모부대를 동쪽으로 항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1시간 북쪽으로 항해한 다음에 이후 서쪽으로 항진해서 동트기 전에 미드웨이 섬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도록 했습니다. 6월 4일 스프런스 제독이 일본 수상함 부대에 더 접근하지 않아서 다음날 야마모토의 주력 부대를 공격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스프런스 제독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섣불리 접근했을 경우 어떤 또 다른 위험에 처할지 몰랐기 때문에 동쪽으로 퇴각을 명령한 스프런스의 결정이 현명했다는 의견이 다수설입니다. 이로써 나구모 제독이 원했던 야간 전투 결전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나구모 제독과 기동부대 수뇌부의 작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함대 쪽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일본 정찰기는 치쿠마 2호기 하나였는데 이 정찰기가 보내온 무전을 치쿠마에서 정리해서 오후 6시 13분에 기함 나가라에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울어진 채 불타고 있는 적항모 동쪽 30베리 해역에서 적항모 4척, 순양함 6척, 구축함 15척이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미항모가 3척이고 히류 공격대가 사실 요크타운 하나였던 미항모 2척을 파괴했다고 믿어서 남은 미항모가 한 척이라고 봤는데 예상을 완전히 깬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했고 치쿠마에 다시 확인을 요청했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치쿠마 2번기의 보고대로라면 손상을 입은 항모 포함 미군 항모가 5척이라는 얘긴데 이 보고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으나 치쿠마 2번기는 남은 미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포착했고 계속 무전을 보냈는데 모함인 치쿠마에서 항모 2척에 관한 무전 2개를 받고 혼동이 발생해서 2척을 중복 계산해서 4척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입니다. 이 보고의 최종 책임자인 치쿠마 함장 고무라 게이조 대좌는 당시에도 기함 나가라의 중복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미군 실제 항모 척수가 2척이었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중복 말고는 이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무라 게이조 대좌는 전후 인터뷰에서도 당시 보고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자기 함에서의 실수가 역사에 남게 하지 않기 위해 잡아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함 나가라상의 나구모 제독과 수뇌부는 치쿠마로부터 미항모 척수가 중복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미군이 보조 항모들을 급히 미드웨이 근해로 불러 올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야간 전투를 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항모 4척으로부터 항공기들이 벌떼처럼 들이닥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야전 결행을 주장했던 오이시 참모도 야전 포기 쪽으로 기울어졌고 나구모 제독도 결국 뜻을 꺾고 야간 전투를 단념하게 됩니다. 나구모 제독은 기동부대에 북서쪽 방향으로 다시 퇴각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6월 4일 새벽부터 나구모 제독이 했던 수많은 결정들 중에서 아마도 이것이 소수의 잘한 결정들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해군 역사상 최대의 패장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때 나구모 제독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상상만 가능합니다. 나구모의 결정을 들은 대부분의 참모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안심하는 장교들도 많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합함대 사령부는 먼 후방에 있는 야마토 함상에 있었는데 히류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아직 기동부대 기함 나가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합함대 수뇌부는 이제 나구모 제독의 작전 능력을 상당히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합함대 사령부도 조금이라도 전세를 만회할 야전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나구모 제독이 새로운 소식을 타전하기 전에 전 함대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먼저 미군 기동부대가 동쪽으로 퇴각하고 있으며 미군 항모부대는 사실상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다였습니다. 또한 후방의 연합함대가 미 함대를 추격해서 경멸할 것이고 미드웨이 섬도 예정대로 공략할 것이라고 타전합니다. 또한 미드웨이 서쪽에서 진행 중인 곤도 노부타케 제독 휘하의 함대도 최대한 빨리 북동쪽으로 항진해 야간 전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마모토 제독과 연합함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에서 원격 조종으로 최전방의 작전을 수행하려는 것이고 이런 시도가 혼란 없이 제대로 통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무전을 받은 전방의 기동부대에서는 그제야 최신 정보를 후방에 타전하는데 바로 치쿠마 2번기로부터 온 미 항공모함 4척 추가 발견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들은 연합함대 사령부는 그 내용이 기존 정보와 너무 다르자 보고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나구모 장관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나구모 제독이 다음날 아침 적 함대를 수색할 것이라는 전문을 보내자 우가키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 등 연합함대 수뇌부는 나구모 제독이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곤도 노부타케 제독이 대파당한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구축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동부대의 지휘권을 인수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이때 곤도 제독은 계속 연합함대 사령부에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야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으로서는 사실상 보직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명령을 나구모 제독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끔찍한 하루를 보낸 나구모 제독에게 최후의 결정적인 모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항모 4척을 잃은 대패 이후에 가망 없는 야간 전투를 시도하면서 끝간데 없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해군. 메이지 5년인 1872년 창곤 이래 그야말로 최악의 날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